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죠.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기본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민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농어민수당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지급 기준, 액수 이게 또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농정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약을 만들면서도 채택이 될 거라고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이 공약을 채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농어촌이 이제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서비스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다들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농어촌에 사는 분들에게 이제 임기 내에 월 100만 원까지 이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97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읍면부에 사시는 분들이 9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소멸 위기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공약들을 보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이 의문점이 붙거든요. 왜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급 공약을 보면 수도권에 이 대부분 이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농어촌 지역으로 이 내려오는 사람들을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농어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 있겠느냐? 공약들 간에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의아하게 봤습니다. 비판적으로 네. 좀 다가가셨어요. 부동산 공약처럼 농업 공약도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좀 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가지고서 이제 균형 발전 정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갖다 도시 지역에 공급을 많이 늘려서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하고 사실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면적이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이제 사람을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걸 갖다가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방도 살만한 사람이 살만한 도시긴 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또 한 가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97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건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와의 연계, 매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사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안을 다듬기로 하고서 공약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김준봉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소득을 받는 분하고 받지 못하는 분하고의 어떤 또 다른 그 갈등이 생기는 그것도 무시 못하는 네. 문제로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산 확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키면서 조화롭게 갈 수 있겠나 하는 거를 저는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꼭 정말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사자가 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예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이 격차들이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돈들이 1년에 60이고 뭐 80, 1인당 가구로 했을 경우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솔직히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중앙정부랑 우리 지금 지역의 예산을 보통 한 4대 6이나 6대 4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 그리고 장애우 분들이라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중복을 받아도 저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이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다각지대 노인 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했으면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공익적 직불금 확대하는 문제나 농민 수당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네. 토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 가계가 100이라 그러면은 농어촌 가구의 소득은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주지 않으면은 지역이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이게 농정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중기 예산 계획에서
또 자연 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지방 예산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최종적인 수혜자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접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늘리고 예산을 농업 예산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좀 핵심일 것도 같은데요. 항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비판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조금 뼈아픈 지적을 하나 드리면 네. 직접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민 기본소득은 쏙 들어가고 농어촌 기본소득만 남았어요. 이야기는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내가 내세웠던 공약을 완전히 후퇴시키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웃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이게. 물론 다른 쪽에 예산을 끌어와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겠다는 건데 우리 농업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 이해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문제라 보고 이때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우리 농민들의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두고 볼 일입니다. 김중봉 위원님이나 천윤길 위원님은 지켜지면 좋은 거지만 과연 지켜질까라는 의문을 남기셨어요. 전국민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다 전체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또 꼭 필요한 곳부터 그곳이 이제 청년들이고 농촌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맞춰가지고 금액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범위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